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끼는데 그게 사랑인지 집착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순간, 또는 반복적으로 나를 아프게 하는 관계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혹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어떤 욕망이나 환상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 특히 성적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당신의 운명이 되어 돌아온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특히 성과 욕망의 영역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가장 깊이 숨기고 가장 강하게 부정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두운 진실을 마주할 것입니다. 당신 안에 존재하지만 당신이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 부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당신의 관계를, 당신의 정체성을 뒤흔들고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윤군 인간의 마음을 빙산에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부분은 수면 위에 떠 있는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 가장 강력하게 억눌린 것이 바로 성적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 욕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끄럽다고 느낀 모든 충동, 당신이 나쁘다고 배운 모든 감정, 당신이 감히 드러낼 수 없었던 모든 판타지, 그리고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숨겨야 했던 모든 진실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고, 어떤 감정은 표현해도 되고 어떤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란 우리 세대는 더욱 강하게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성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욕망을 드러내는 것은 천한 일이며, 특히 여성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하고 남성이라면 강해야 하고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일부를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을, 사랑받을 수 없는 부분을,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을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보이지 않게 될 뿐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하지 못한 것은 외부에서 운명처럼 나타난다고. 즉, 당신이 내면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밖에서 당신을 끌어당기고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당신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자신의 분노를 절대 표현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연약함을 숨겨야 한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의존적인 관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부끄럽게 여긴다면 당신은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대신 왜곡된 방식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중독, 집착, 강박, 반복되는 파괴적 관계.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인정받지 못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성적 그림자는 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신체적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수치심, 권력, 사랑, 가치와 깊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억압하면서 동시에 그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낮에는 도덕적이고 절제된 사람으로 살지만 밤이 되면 통제할 수 없는 충동에 시달립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속으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열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분열, 인정된 자아와 거부된 그림자의 분열, 그리고 이 분열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더욱 공허해지고 더욱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이 개성화 과정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개성화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함이란 빛과 어둠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선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늘진 부분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의식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적인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필요하다면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자신이 믿고 싶었던 자아상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도덕적이다. 나는 순수하다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그림자를 더 깊이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융은 경고했습니다. 그림자를 부정할수록 그것은 더 강해진다고.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고 왜곡된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폭발한다고. 당신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평생 완벽하게 살아온 것처럼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 결혼 생활을 완벽하게 유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불륜에 빠지는 경우, 금욕적으로 살던 사람이 중독에 빠지는 경우, 이것은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림자의 폭발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억압된 것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가 주도권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적 그림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투사를 통해 나타납니다. 투사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현상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부정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음탕하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연약함을 숨긴다면 당신은 약한 사람을 경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공격성을 억압한다면 당신은 공격적인 사람에게 이상하리만치 끌릴 수 있습니다. 투사는 항상 강한 감정을 동반합니다. 혐오, 경멸, 또는 통제할 수 없는 끌림. 이것이 당신에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림자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은 사실 당신 자신의 일부입니다. 둘째, 반복적인 관계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같은 종류의 사람에게 끌린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서적으로 냉담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파트너에게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익숙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림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반복함으로써 치유를 시도합니다. 어릴 때 받지 못한 사랑을, 어릴 때 해결하지 못한 갈등을 이번에는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의식되지 않는 한 이 시도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셋째, 중독과 강박으로 나타납니다. 성적 그림자가 억압되면 그것은 종종 중독적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포르노그래피 중독, 섹스 중독, 로맨스 중독. 이것들은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충족되지 않은 무언가, 인정받지 못한 무언가가 왜곡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중독은 항상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그림자가 진짜 원하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통합입니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독적 행동을 반복해도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만 남습니다. 넷째, 신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윤근 심신의 연결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억압된 감정은 몸에 저장됩니다. 성적 그림자가 억압되면 그것은 성적 기능 장애, 만성 긴장, 원인 불명의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정하는 것을 몸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상으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문제로 병원을 찾지만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신체에 있지 않고 억압된 그림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적 그림자와 마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정입니다. 당신 안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그것을 부정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정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의 힘은 약해진다고. 왜냐하면 의식의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더 이상 완전히 어둡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대화입니다. 그림자와 대화하는 것. 이것은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융기 사용한 능동적 상상 기법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인격화하십시오. 그것에게 목소리를 주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너는 무엇을 원하니? 너는 왜 나타났니? 너는 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니? 처음에는 대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명상을 하면서. 그러면 그림자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놀랄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의 주의를 기다렸는지를. 세 번째 단계는 이해입니다. 그림자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것. 대부분의 그림자는 보호 메커니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이 어릴 때 어떤 부분을 드러내면 거부당하거나 처벌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숨겼습니다. 그것은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부분을 안전하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용서하고 어린 시절의 자신을 용서하고 당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통합입니다. 그림자를 당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통합이란 그림자의 에너지를 의식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억압된 분노는 정의를 위한 열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억압된 성적 에너지는 창조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억압된 연약함은 공감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변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의 원시적 에너지를 더 높은 형태로 승화시키는 것.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융 분석가나 깊이 심리학을 이해하는 치료사와 함께 작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종종 너무 고통스러워서 혼자서는 마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은 그 자체로 치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적 그림자를 다루는 것은 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유교적 전통 속에서 자랐고 그 안에서 성은 금기의 영역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의 성적 욕망은 더욱 강하게 억압되었습니다. 순결, 정숙, 희생이 미덕으로 여겨졌고 욕망은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남성들 역시 강함과 통제를 강요받았고
연약함이나 감수성은 약점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은 우리의 그림자를 더욱 깊고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작업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통합할 때 우리는 단지 개인적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치유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더 건강한 모델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개인의 그림자뿐만 아니라 집단의 그림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집단적 성적 그림자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억압된 욕망과 위선의 공존일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보수적이지만 뒤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형 수술률, 가장 활발한 성인 산업, 가장 심각한 성범죄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입니다. 집단적으로 억압된 것이 집단적으로 왜곡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치유는 사회의 치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적 그림자를 통합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관계가 달라집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면 당신은 더 이상 타인에게 투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파트너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환상이나 기대가 아니라 실제 하는 사람으로. 이것이 진정한 친밀감의 시작입니다. 또한 당신은 더 이상 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무의식의 강제가 아니라 의식의 자유로. 둘째, 성적 경험이 달라집니다. 그림자가 통합되면 섹슈얼리티는 더 이상 수치나 죄책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력의 표현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해리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온전히 현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에로틱함입니다. 융은 에로스를 단순한 성적 충동이 아니라 연결의 원리로 보았습니다. 에로스는 분리된 것을 하나로 만드는 힘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에로스의 진정한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셋째, 창조성이 깨어납니다. 융은 성적 에너지와 창조적 에너지가 같은 근원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리비도, 생명 에너지. 그것이 억압되면 모든 것이 고갈됩니다. 그것이 해방되면 모든 것이 흐릅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탐색함으로써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의식과 무의식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림자와 대화할 때 당신의 창조성도 깨어납니다. 그것은 예술 작품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삶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넷째, 자기 자신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가면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자기 실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self, 진정한 당신, 빛과 어둠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로서의 당신. 이것이 개성화의 목표입니다. 완벽이 아니라 온전함, 분열이 아니라 통합, 거짓이 아니라 진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림자를 탐색하다가 그것에 압도될 수 있습니다. 그림자와 동일시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림자를 의식하는 것과 그림자가 되는 것은 다르다고. 그래서 이 작업에는 강한 자아가 필요합니다. 관찰할 수 있는 능력,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림자를 탐색하되 삼켜지지 않는 것. 이것이 숙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안내자와 함께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위험은 그림자 작업을 자기만족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림자를 탐색하고 있으니까 뭐든지 해도 된다는 식의 합리화. 이것은 통합이 아니라
방종입니다. 진정한 그림자 작업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의식하면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을 변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이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융의 사상에서 그림자는 단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자 안에 당신이 잃어버린 힘이, 당신이 부정한 재능이, 당신이 억압한 생명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적이 아니라 잃어버린 형제입니다. 당신의 일부이지만 환영받지 못해서 어둠 속에 숨어있던 부분. 그것을 다시 집으로 초대하는 것. 그것을 당신의 식탁에 앉히는 것. 그것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것이 그림자 작업입니다. 성적 그림자를 다룰 때 우리는 종종 수치심을 만납니다. 수치심은 그림자의 파수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수치심은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안 돼. 이것을 인정하면 너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수치심은 보호자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감옥입니다. 융은 수치심을 넘어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치심은 종종 내면화된 외부의 목소리입니다. 부모의 목소리, 사회의 목소리, 종교의 목소리. 그것은 당신의 진실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수치심을 인식하고 그것과 대화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 이것이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수치심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증인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판단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당신의 어두운 부분을 보고도 당신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치료의 힘입니다. 융은 치료 관계를 연금술에 비유했습니다. 치료자와 내담자가 만나는 공간에서 변형이 일어난다고. 당신의 그림자가 안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공간. 판단받지 않고 이해받고 존중받는 공간. 그런 공간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를 만나기 전에도 당신은 스스로에게 그런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연민을 갖는 것. 자신의 그림자를 적대하지 않고 호기심을 갖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자기 돌봄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가혹하면 그림자는 더 깊이 숨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친절하면 그림자는 나올 용기를 얻습니다. 연민이 변화를 만듭니다. 판단은 저항만 만들 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성적 그림자의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소셜미디어, 포르노그래피, 가상현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섹슈얼리티에 영향을 미칩니다. 온라인에서는 익명성 뒤에 숨어 그림자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통합이 아니라 분열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온라인의 나와 오프라인의 나가 분리되는 것.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통합은 온라인이 아니라 현실에서, 가상이 아니라 실제 관계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현대 사회는 성을 상품화했습니다. 성은 어디에나 있지만 진정한 에로틱함은 없습니다. 이미지는 넘쳐나지만 친밀함은 부족합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역설입니다. 성적으로 해방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욱 소외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섹슈얼리티는 단순히 행위나 이미지가 아니라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결은 취약함을 요구합니다. 그림자를 포함한 전체를 드러내는 용기를. 현대의 성문화는 종종 이 취약함을 회피합니다. 표면적 쾌락을 추구하지만 깊은 연결은 두려워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집단적 그림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성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짜 대화를 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지를 소비하지만 의미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이자 문화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해결책도 같습니다.
의식화, 진실한 대화, 용기 있는 자기 탐색. 성적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은 평생의 여정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계속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삶의 각 단계마다 새로운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젊은 시절의 그림자와 중년의 그림자는 다릅니다. 노년의 그림자도 또 다릅니다. 융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개성화는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통합하고 재발견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한국의 중장년층에게 이 주제는 특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년은 윤기 말한 삶의 전고, 인생의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경험합니다. 중년의 위기는 종종 그림자의 귀환입니다. 평생 억압했던 것들이 더 이상 억압되지 않고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두 번째 삶을 시작할 기회, 더 진실한 삶을 살 기회. 윤은 중년 이후를 영성의 시기로 보았습니다. 외부의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깊이를 추구하는 시기, 그림자와 화해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시기. 많은 한국의 중장년 여성들이 평생 자신의 욕망을 억압하고 살았습니다. 딸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성적 그림자는 특히 깊고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개인적 억압이 아니라 세대적, 문화적 억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년은 이것을 되찾을 기회입니다. 너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윤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와 다른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전반부가 자아를 확립하는 시기라면 후반부는 자기를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이 발견의 핵심입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한국 남성들이 평생 강함을 유지하느라 자신의 연약함, 감수성, 정서적 필요를 억압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에는 슬픔, 두려움, 친밀함에 대한 갈망이 들어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이것들이 더 이상 억압되지 않습니다. 우울증, 분노, 중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림자의 신호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치유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약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남성성은 그림자를 통합한 남성성입니다. 부부관계에서 그림자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부부가 서로에게 그림자를 투사합니다. 파트너에게서 보는 것은 종종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두 사람이 모두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작업한다면 관계는 변형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그림자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파트너는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물로 받아들일 때 관계는 성장의 도구가 됩니다. 성적 친밀감도 변화합니다. 많은 부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적 친밀감을 잃습니다. 이것은 종종 그림자의 억압 때문입니다. 진정한 에로틱함은 취약함을 요구합니다. 전체를 드러내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거부당할까봐, 판단받을까봐. 그래서 안전하게 표면에 머뭅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통합한 부부는 더 깊은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온전히 자신으로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윤군 또한 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꿈은 무의식의 언어입니다. 그림자는 종종 꿈에 나타납니다. 당신을 쫓는 존재, 당신이 두려워하는 인물,
당신이 혐오하는 캐릭터. 이것들은 종종 그림자의 상징입니다. 꿈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은 그림자를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꿈일기를 쓰십시오. 패턴을 찾으십시오. 반복되는 이미지, 감정, 상황. 이것들이 당신의 무의식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명상은 그림자를 회피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없애려고 하거나 고통을 초월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명상이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 챙김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포함해서 당신의 어두운 생각, 불편한 감정, 수치스러운 충동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 이것이 그림자 작업과 결합된 명상입니다. 예술 치료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융 자신이 예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림, 조각, 만다라. 예술은 무의식과 의식 사이의 다리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그려보십시오. 어떤 색깔인가요? 어떤 형태인가요? 그것이 말한다면 무엇을 말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무의식의 문을 엽니다. 몸 작업도 중요합니다. 그림자는 몸에 저장됩니다. 요가, 춤, 무술, 호흡 작업, 이런 것들이 억압된 에너지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에너지는 몸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을 통해 작업하는 것은 마음을 통해 작업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실제로 더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마음보다 거짓말을 덜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도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여정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룹 치료, 워크샵, 지지 그룹. 이런 공간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림자와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큰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타인의 그림자는 종종 당신의 그림자를 비춥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용기, 불편함을 견디는 용기,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것이라고. 그림자를 회피하는 것이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고 어둠 속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정직하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숨긴 모든 것을 포함한 당신인가요? 융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당신은 전체입니다. 빛과 어둠, 의식과 무의식, 인정된 자아와 거부된 그림자.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당신이 진정한 자기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삶의 궁극적 의미입니다. 성적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이 여정의 핵심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섹슈얼리티는 단순히 생물학적 본능이 아니라 생명 에너지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창조성의 근원이고 연결의 통로이고 자기 실현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억압하는 것은 삶 자체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잃어버린 부분입니다. 그것을 환영하십시오. 그것과 대화하십시오. 그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용기 있게 그것을 당신의 삶에 통합하십시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의 끝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기로 살 수 있는 자유, 가면 없이 살 수 있는 자유, 온전히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자유. 융은 말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운명이 되어 돌아온다고. 하지만 반대도 진실입니다. 의식하는 것은 자유가 됩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의식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인이 됩니다.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의식의 힘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힘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빛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당신의 진정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단계로 시작하십시오.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는 것, 숨겨왔던 것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것, 그리고 천천히 한 걸음씩 전체로 가는 길을 걸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 여정을 걷습니다. 차이는 단지 누가 그것을 의식하느냐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기입니다.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계속 걸으십시오.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진정한 자신을 만날 것입니다. 온전하고 자유롭고 살아있는 당신을.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만남. 이것이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오히려 그것을 안내자로 삼으라는 것. 왜냐하면 그림자가 당신을 진정한 빛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